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사 특강 제13강의 2차 시 말레이시아의 세계유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레이시아의 세계 문화유산과 그다음에 이제 자연유산 네 곳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네 곳은 아까 위치를 하나씩 연결을 해서 드렸는데요. 일단 키나발루 공원이 이제 제일 위에 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눅물루가 그 밑에 있고요. 랭공 계곡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말라카와 조지타운은 여기에 이제 페낭섬에 그 조지타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라카는 요 밑에 있어서 두 군데에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예, 맨 처음에는 구눅물루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나발루, 그다음에 랭공 먼저 보시고 마지막에 말라카와 조지타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보르네오 사라왁주에 있는 구눅물루 국립공원의 전경입니다. 물론 이제 구눅물루 그 국립공원 자체 워낙 넓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건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여기 보시는 이 삐죽삐죽한 그 산은 그 석병처럼 생긴 이 석병산 같이 생긴 이 산은 그 워낙 이 구눅물루의 대표적인 그 경관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 이제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러한 삐죽삐죽한 산들과 함께 지하 부분에는 이제 거대한 석회암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에 이제 석회암 지대의 특징을 가진 곳으로서 식생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동굴을 비롯한 그 자연에서 이제 나오는 자라는 중요한 이제 그 동식물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희귀 동식물이 많아서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지하 부분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거대한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의 동굴들이 이제 그 지하 강하고 같이 이제 형성이 돼 있고요. 경관이 상당히 멋있죠.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보게 되면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동굴의 형태들은 지난번에 베트남에서 보신 동굴들하고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훨씬 동굴이 좀 더 큰 기분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이런 그 경관도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동굴의 이런 벽들에 뭐가 이제 사냐 하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박쥐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제 그 벽면에 유명한 것은 이렇게 제비, 동굴제비라고 해서 그 벽면에다가 그 집을 짓고 사는 제비들이 이제 그 이쪽에 잔뜩 이제 몰려 살고 있는데, 이 동물들이 이제 그 멸종위기 동물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석회암 동굴을 타고 이 물을 타고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는요, 파충류를 비롯한 그 동굴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물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동식물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 보르네오 섬의 이 구눅물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나발루하고 두 군데가 모두 다 이 세계에서 제일 이제 식물과 동물의 그 종이 굉장히 종 다양성이 엄청나게 그 많고, 그다음에 이제 독특한 종들이 많아서 희귀 동물이면서 또 멸종위 동물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그 자연사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제비집 이게 지금 까맣게 생긴 게 다 제비인데, 요 동그랗게 생긴 요게 다 제비집이잖아요. 그래서 요 제비집을 이제 절벽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요. 여기 하나를 보면은 제비가 이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 집 둥지를 짓고 이제 살면서 이제 그 나가는 이렇게 동굴에서 이제 서식을 하는 굉장히 독특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희귀동물들이 많고 그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곳이 구눅물루고요. 두 번째로 보시는 키나발루 공원은 키나발루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이제 중심이 되면서 그 이 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이제 현재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키나발루 산은 이 일대에서 제일 높아서 높이가 4,000m가 넘는 아주 그 큰 산입니다. 이 보르네오 사바주, 그 보르네오 섬의 제일 꼭대기 북단 부분에 있고요. 산이 워낙 깊고 크기 때문에 정말 여기도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그다음에 식물들도 많이 사는데요.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음에 보시는 그 라플레시아 꽃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라플레시아 꽃이라고 하는 꽃은 세계에서 제일 큰 꽃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기생식물의 일종인데 꽃만 피어나는 아주 독특한 식물로 알려져 있고요. 어, 그 보기가 좀 굉장히 귀한 아니 식물이라고 하죠. 근데 이 일대, 키나발루산 일대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동물 중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좀 볼 수 없는 것이 이 홀스필드 탈시아라고 해가지고 홀스필드 안경 원숭이라고 부르는 꼭 그 원숭이 같이 생겼나요? 예, 굉장히 독특한 이건 야행성 원숭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특한 원숭이하고요. 그다음에 코주보 원숭이라 해서 코가 길고 꼬랑지가 굉장히 긴 긴꼬리 원숭이 계통의 코주보 원숭이, 호스필드 안경 원숭이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오랑우탄이 또 굉장히 많이 살아요. 오랑우탄이 지금 멸종위기종 중에 하나인데 오랑우탄도 여기 집단 서식지가 이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유류를 비롯해서 그 식물뿐만 아니라 포유류를 비롯해서 뭐 조류, 파충류 역시 상당히 많이 살고요. 뭐 기본적으로 커다란 뭐 코뿔소나 뭐 사자나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역시 같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새 중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혼빌이라고 해서 코뿔새인데요. 이게 이제 역시 보르네오 섬의 특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독특한 그 새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이제 이 키나발루 산 인근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뿔이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그래서 이 군웅 물루하고 키나발루는 모두 다 지금 보시는 두 자연유산이 이렇게 독특한 식생을 자랑하는 아주 중요한 곳으로서 인류의 허파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 지역, 그 보르네오 섬에 있는 뭐 사라왁이나 사바 지역에는 좀 더 큰 그 자연 공간들이 많기는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이제 두 군데만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문화유산으로 가서 그 랭공 계곡의 고고학적 유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공 계곡의 이제 고고학적 유적은 현재 4개 정도의 그 유적지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데 랭공 계곡이라고 하는 곳을 따라가면서 이제 몇 개의 그 고고학적 유적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인 하리마오 동굴. 여기 구아 하리마오라고 돼 있잖아요. 구아가 동굴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구아 하리마오의 입구 부분인데 이 안에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인류의 거주 흔적들, 그다음에 도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출토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유명한 것은 이제 그 빼락 원인이라고 하는 빼락인 또는 빼락 원인이라고 빼락맨이라고 하는 그 고대 아주 오래된 그 인골이 나온 지역이 좀 중요한데요. 등재가 될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 해서 이 강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런 동굴 유적들이 여러 개가 나왔고 유적을 발굴할 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발굴이 되잖아요. 클러스터 2 이제 발굴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시고 있는데 이게 이제 클러스터가 모두 4개가 있고 조금 전에 보신 게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에 그 인골 또는 이렇게 그 석기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도구를 제작했던 공방지우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동굴이에요. 동굴 안에서 이제 나왔고요. 이 동굴들은 대부분 다 석회암 동굴들 계통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군웅 룬투라고 하는 구아 군웅 룬투, 군웅 룬투라고 하는 동굴에서 이제 출토가 된 지금 보고 있는 빼락 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빼락주 이거는 말레이의 빼락주에 있기 때문에 빼락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빼락 맨이라고 이제 부르기는 하는데 이 군웅 룬투에서 나온 인골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이제 다리를 갖다 이렇게 쫙 펴고 누운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다리를 갖다가 위로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진 듯이 해서 이제 다리를 갖다 몸으로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서는 누워 있는 그 형태로 이제 나왔는데 인골의 조사를 해봤더니 인골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11,000년 전 정도, 1만 년 전 정도로 나와서 구석기 시대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빼락맨이라고 하는 거는 말레이 반도에서 출토된 인골 중에는 가장 오래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공 계곡에서 이제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이제 살았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의 그 원주민들이 이미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
것도 확인이 됐던 중요한 유적이죠. 이 랭공 계곡의 발굴은 1991년, 특히 베랑마이나 발굴 91년에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 유적이 발굴됐던 네 곳이 이제 한꺼번에 그 세계 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좀 최근에 됐죠. 2018년에 이제 등재가 됐으니까 발굴하고 한참 지나서 이제 등재가 겨우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랭공 계곡 의 유적 이외에 이제 고고학적 유적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한 5세기에서 7세기 정도의 유적들은 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발굴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 끄다 지역에서 이제 그 페낭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발굴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유적이 이제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유적을 갖다가 보존해야 된다는 둥, 없애야 된다는 둥 해서 현지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이제 그 계속 그 현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적으로 계속 유적 보호에 대한 운동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좀 고고학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고대 인류, 그러니까 이슬람 이전에 살았던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역사 시대 초기에 불교와 힌두교에 대한 관심은 그 이슬람 국가라서 그런지 많이 이렇게 발굴도 별로 안 하고, 발굴을 해도 유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대충 박물관에 쑤셔 넣고 없애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제 이래서 여러 가지 좀 고고학적 연구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2개, 그 다음에 세계자연유산이 2개에서 세계유산이 모두 4곳에 있는데요. 사실 그 사라왁이나 사바 쪽 지역은 이제 보르네오 섬은 쿠알라룸푸르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관광지로 많이 개발이 돼 있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랭공 밸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관광지로 개발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페낭의 조지타운하고 그다음에 말라카라고 하는 이 2개의 도시는 식민지 시대에 세워진 근대 도시이면서 서양 문화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원래 현지 문화가 있죠. 원래 현지에다가 이미 이제 16세기부터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서양 문화가 일찍 들어와서 접속을 섞이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뭐가 들어오냐면 서양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 포르투갈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영국도 들어오고 네덜란드도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영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인도인들이 이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복합적인 특징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 종교들이 다 이 지역에 이제 공존을 하면서 나타나는 아주 혼종적이고 복잡한 문화 양상들을 보여주는 이 2세계유산 지역들은 조지타운하고 말라카라고 하는 지역들은 지금도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먼저 이제 이 두 유적, 지금 오른쪽에 보고 있는 두 유적이 이제 유적 범위를 보시면 이쪽에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페낭의 조지타운을 보시고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이 바다를 끼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이 들어가면서 강 양쪽으로 형성이 된 구도시 말라카를 이제 보시고 있는 거고요. 페낭은 하나의 섬이라 그랬죠. 그래서 섬의 이쪽 끝부분에 이제 조지타운이라고 하는 데가 영국 군대가 들어오면서 19세기에 18세기 말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한 이 도시가 이제 지금의 조지타운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조지타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지타운은 그 당시 이제 영국 왕 처음 페낭을 점령했을 때 영국 왕의 이름을 따라서 조지타운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이 페낭이라고 하는 건 18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19세기, 20세기까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중국인과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들의 문화가 결합한 페라나칸 문화가 중심이 된다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1922년에 말레이 반도의 특징을 보시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있는 페낭, 그 다음에 여기 딘딩, 그 다음에 이제 말라카, 싱가포르 요 네 군데는 스트레이트 세틀먼트 해서 영국의 식민지 도시들입니다. 영국의 식민지 도시가 4개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페더레이티드 말라야 스테이트 해가지고 연방, 말라야 연방을 형성을 했었던 데가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말라야 연방에 들어가지 않은 색이 파란색으로 독자적인 술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그 하나, 둘, 셋, 네 개의 독자적인 술탄이 있고, 그 다음에 연방을 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서 5개의 다섯 개 이상의 이제 정치제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1920년대에. 페더레이션에 들어간, 연방에 들어가 있었던 주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독립 술탄들하고, 나중에 이제 전부 합쳐져서 이게 이제 1963년에 독립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각 지역에 들어간 시기들, 영국인이 각 지역에 들어간 시기는 페낭이 제일 빨라서 그 1786년에 페낭에 영국 사람들이 처음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싱가포르 두 번째 1819년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갔고요. 말라카를 점령한 게 좀 늦습니다. 1834년. 그 다음에 이제 딘딩이라고 하는 데가 1874년에 이제 영국인들이 이제 거주지를 차리게 되는데, 사실은 19세기가 되면은요, 여기가 연방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만큼 말레이에 있는 데까지 이만큼이 거의 다 그 영국의 식민지에 더 가깝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먼저 말라카입니다. 말라카는 말라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이렇게 써요, 스펠링은. 근데 이것이 이제 요즘 말레이어로는 물라카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요. 말라카라고 안 하고 물라카라고 이제 쓰기도 합니다. 여하튼 뭐 둘 다 맞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말라카가 편해서 말라카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라카라고 현지인들은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냥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이게 같구나 하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계속 보던 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양쪽에 도시가 형성이 돼 있는데, 중요한 도시는 어디 형성이 돼 있냐면 이쪽에 형성이 돼 있죠. 이쪽에 형성이 돼서 여기가 이제 중심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제일 위에 베드로 성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키치나라고 하는 데가 언덕이에요. 부키치나는 차이나 언덕이라 중국 언덕이란 뜻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전해지는 얘기로는 부키치나 같은 경우에는 15세기에 여기 말라카 왕국의 이제 아까 만수르샤의 비문을 1차 시에서 이제 보셨는데, 비석을 보셨잖아요. 만수르샤한테 중국 명나라의 황제가 이제 사신을 보냈는데, 만수르샤가 이제 상당히 대답도 잘하고 대응을 잘해서 결국 이제 중국 공주 한 명을 이 만수르샤한테 시집을 보냈대요. 그래서 시집 온 공주 이름이 항리포라고 하는데, 공주와 공주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제 이 부키치나에서 이제 거주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주의 이름을 딴 뭐 항리포 우물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 지역이 거의 대부분 다 차이나타운의 무덤처럼 돼가지고 중국인 묘지들이 좀 많은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중국 문화가 15세기에 전래가 됐는데, 또 뭐 나중에 나오는 얘기로는 만수르샤한테 시집 온 공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슬람교도로 개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와서 이게 이제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요. 사실 중국 공주를 시집을 보냈다 그러는데 중국 기록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서 이 기록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아까 뭐 보셨냐 하면 무너진 성당 하나 보셨죠? 무너진 성당이 이제 여기 보면은 성 바오로 성당 여기 있고요. 이 성 바오로 성당 앞에 이제 성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데, 이게 파모사라고 얘기를 하는 성문이 이제 여기 입구만 남아 있고, 위에 언덕에 지금 보시는 성 바오로 성당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말라카 문화박물관이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언덕을 내려오게 되면, 이게 언덕 하나를 넘어서 내려가면 반대쪽에 이제 크리스트 처치라고 해서 이제 개신교를 위한 교회가 이제 후대에 지어진 것이 이제 현재 남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성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바바뇨냐 허리티지 뮤지엄 해가지고, 아까 왜
페르나칸 문화에서 그 바바라고 하는 거는 남자, 그 다음에 뇨냐라고 하면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계통의 혼혈 문화의 문화유산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말라카에도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삼포공 템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말하는 삼포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명나라에서 이제 그 영락제 연간에 7번의 항해를 해가지고서는 그 남해 원정을 떠났다고 하는 그 정화라는 사람이 있죠. 이 정화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마삼보예요. 그래서 이 삼포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화를 뜻하는 건데, 정화를 묘시는 사당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 부키치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일대에 이제 그 중국인 하고 관련된 그 중국의 문화들이 여기 좀 많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 삼포공 템플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 인근 지역에서는 그 삼포공 템플이 정화사당이라고 하는데, 정화사당인데 이 정화를 그 바다의 항해를 갖다가 안전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믿어서 이제 요 삼포공 템플이라고 하는 게 종종 그 이 차이나타운 있는 지역에 그 동남아시아의 차이나타운이 있는 데에서 이 정화사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 정도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에서 아까 보셨던 그 오각형 나오는 구조는 여기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그 말라카의 제일 입구에 있는 산티아고 요새입니다. 산티아고 요새의 문만 지금 남아서 이것이 이제 파모사라고 부른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고요. 산티아고 요새의 문이에요. 파모사.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성 바오로 그 성당이 있는 곳인데, 바오로 성당 완전히 다 폐허가 이제 되어 있고, 아까 그 폐허 내부에 포르투갈인 묘지석 같은 것들이 이제 놓여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언덕을 이제 바오로 성당이 있으니까 여기 세인트 폴 언덕이라고 이제 불러요. 세인트 폴 언덕 위에 성바오로 성당, 폴하고 바오로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성바오로 성당 같은 경우에는 1521년에 이제 창건이 됐고요. 사실 그 동방선교의 가장 유명한 성인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여기다가 이제 1548년에 이제 요 근처에 학교를 세웠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여기서 한동안 활동을 많이 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과 중국을 갔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중국에서 이제 죽으면서 나중에 시신이 여기서 잠깐 그 유해가 여기 모셔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유해는 그 결국 인도의 고아에 가서 매장이 되기는 하는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성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성당 앞에 지금 세워져 있는 상은 바로 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상이 이제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성당은 이제 네덜란드가 그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말라카를 네덜란드가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성당을 이제 개신교 성당으로 바꿔서 쓰다가요. 나중에 이제 그 네덜란드인들이 밑에 이 언덕 밑에 반대쪽에다가 교회를 이제 새로 세우는데, 그 교회가 1753년에 창건이 된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덕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반대쪽 아래쪽에 이제 크라이스트 처치가 있고요. 그리스도 교회 또는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크라이스트 처치는 그 네덜란드인들이 1753년에 창건을 해서, 네덜란드인들이 개신교, 그 당시 개신교를 믿었으니까 이 개신교 교회로 이제 사용을 하다가요. 1823년에 영국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 1824년에 영국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교회는 다시 영국 성공회 교회로 바꾸어서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 성공회가 이제 그 운영하고 있는 교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 주변이 이제 네덜란드식으로 만들어진, 그 네덜란드 양식으로 만들어진 마을들이 요 근처에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이 교회는 1710년에 이제 창건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봉헌이 되어 온 그 말레이 일대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베드로 성당, 그 다음에 성 바오로 성당,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크라이스트 처치, 이게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과 영국 성공회가 이제 그 계속 바뀌면서 그 이제
같이 이제 같은 지역에 이제 공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중국인 사당이라든지 이슬람 모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또 역시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라카에서 이제 말라카는 이제 사실 페낭에 비하면 규모도 상당히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옛날 그 20세기 초반에 이제 사진에 보면 부키치나라고 하는 말라카의 부키치나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항리포 공주가 시집을 온 장소라고 하는 데가 여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현재는 20세기에도 20세기 전반에도 이미 여기 다 중국인 묘지들이 들어서 있던 곳이고 중국인들이 이제 이 언덕 일대에 이제 많이 그 와서 이제 살았다고 해요. 밑에 쪽에 가면은 산리포 사원 같은 그 중국인 묘지, 중국인 사당들, 중국계 사당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 부키치나 인근에 있는 중국계 사당들을 이제 보시고요. 이런 뭐 중국인 중국계 건물들은 여러 이게 말라카뿐만 아니라 피낭 지역에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다음으로는 이제 페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페낭이라고 하는 곳은요, 요 페낭 섬을 중심으로 해서 페낭 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낭 섬 앞쪽까지 페낭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는 이제 페낭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가 나 있기 때문에 육지하고 이제 연육교가 나 있어서 그 배를 타지 않고 도로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 다리도 현재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리를 원래는 여기서 요 끝부분에서 이제 배를 타면은 조지타운으로 도착을 해서 요 일대가 이제 영국식 신도시로 개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지타운이 이제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말라카하고 같이 등재가 된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페낭섬 전체에 이쪽은 그 페낭 산이에요. 이거 완전 산이라서 이쪽은 이제 산과 뭐 그 여러 가지 그 사원들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심가는 여전히 이제 이 조지타운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페낭섬을 개발하기 시작을 한 거는 1786년 영국인인 그 프란시스 라이트가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이 근처의 술탄한테 땅을 할양받아서 조지타운을 건설을 하면서 영국의 식민지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새로운 식민 도시로 이제 발전을 한 곳이 이제 조지타운이라고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원래는 섬이었어요. 1985년 페낭대교, 페낭 브릿지가 이제 그 건립되기 전까지 페낭은 완전한 섬이었는데요. 이 섬으로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이 펠리를 타고 들어가는 거였었죠. 지금이야 이제 다리가 두 개가 났는데 첫 번째 다리는 1985년에 그 세워졌고 길이는 13.5km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4년에 아까 밑에 있었던 제2대교가 이제 신설이 돼서 지금은 현재 두 개의 다리를 통해서 다니기 때문에 사실 뭐 육지하고 연결이 되는데 차로 연결이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페낭 같은 경우에는 공항도 있어서 쿠알라룸푸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긴 합니다. 이 페낭의 조지타운을 보시고 있는데요. 조지타운의 이제 그 중심이 되는 데는 여기 이제 요 중심가라고 하는 데가 이제 이 일대가 중심가가 되는데요. 배 타고 들어와서 요쪽 일대가 보통 이제 그 영국식 신 건물들이 좀 많이 있고요. 요 일대가 이제 차이나타운이 됩니다. 근데 이 페낭 일대는 하모니 스트리트라고 하는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500m 내외에 중국인들의 사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모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힌두교 사원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 성공의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다른 사당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요 조그만 마을 안에 다닥다닥 붙여서 모두 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골목 사이를 가다가 보이는 저 하얀 탑은 레뷰아체 모스크라고 해서요. 그 19세기에 1808년에 건설이 된 이 페낭 그 구시가지 안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가시면 그 옛날 사원들, 중국식 사원들 같은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조지타운 시내에 있는 사원 중에서 이제 좀 크고 화려한 건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지금 보고 있는 904라고 하는 사당인데요. 이 904라고 하는 사당은 복건성의 출신인 구씨들,
이 구자 이렇게 쓰거든요. 이 구씨들의 그 선조들을 모신 그 가문의 사당입니다. 이 구자 우리는 이걸 구라고 읽는데 여기 복권 사람들은 쿠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거 쿠씨들의 사당이다라고 이제 많이 나오는데 현지 발음을 중시하면은요. 이 사당은 청나라 때 양식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중국식으로 이제 지어진 집이고요. 겉 위에 보면은 이렇게 그 윗부분이 굉장히 화려한 그 기와들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내부는 전부 다 이제 금칠로 장식을 했습니다. 페낭 지역에 다니시면 그 도시를 다니실 때는 그 도시 안에서 이렇게 인력거 비슷한 그 옛날 그 도구 그 근대기 이건 이제 자전거 같은 건데 뒤쪽에서 자전거를 타면 앞에 이제 이 사람이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력거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죠. 일단 자전거 비슷한 건데 이런 탈 것들을 타고서는 이제 그 시내를 다니는 외국인들도 많고요. 워낙 다 붙어 있어서 걸어 다니기에도 나쁘지는 않지만 또 뭐 이제 이 도시에서 이제 특징적인 그 트라이시클 같은 이게 3륜차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트라이시클 같은 거라서 이제 이런 걸 타고도 많이 다니기는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사실 걸어 다니면 많이 지치기는 합니다. 이 구공사는 내부에 들어가면 그 전형적인 중국 사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진대기훈 해가지고 한자로 이렇게 써놨고요. 여기 이제 그 위패 모신 사당들이 있고요. 제기를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전체는 다 그 금칠 해가지고서는 그 칠 조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을 칠해가지고 장식을 하고 있는 목조 건축으로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분홍색 제기들은 도자기인데요. 이거 나중에 페르나칸 양식할 때도 좀 나올 테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이제 만들어진 도기들인데 이 지역에서 아주 유행을 했었던 독특한 양식의 도자기들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중국 사당 양식을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이런 건축의 조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그 과할 정도로 장식이 많은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본토를 떠나서 온 사람들이 여기로 이주 와서 여기에서 이제 뿌리 내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선조를 모시기 위해서 그 선조들의 그 사당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슷한 것들이 이제 어디 있었냐 하면 여러분들 보셨던 것 중에는 베트남에서 역시 그 호이안 지역에 가면 그 무슨 무슨 회관 이런 거 하면서 절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가문의 사당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차이나타운에서 보이는 근세 차이나타운 그 동남아시아 차이나타운에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페낭에서 제일 유명한 페르나칸 맨션입니다. 페낭의 페르나칸 맨션인데 일종의 박물관처럼 지금 개방이 되어 있고요. 요 문이고 들어가시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페르나칸 맨션은 19세기에 이제 지어진 집이고요. 19세기에 이제 그 페락의 주석광산을 개발한 그 중국인 거부였다고 하는 그 청켄퀴라는 사람의 집이자 동시에 사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페락 해산회의 영수였던 이 청컨키의 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호화롭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식 건물 양식과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식 양식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굉장히 독특한 그 건축 구조와 그다음에 이제 실내 아주 그 사치스러운 그 실내 장식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청켄퀴라고 하는 사람은 광동성에서 온 그 광동성 출신의 이제 그 화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에서 이제 계속 그 있으면서 페락의 주석광산을 계속 개발하는데 관리 감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아주 거부였다고 해요. 이 페르나칸 하우스는 여하튼 페낭 지역의 그 화교와 페르나칸 문화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요, 그 1층과 2층이 모두 다 박물관으로 돼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쪽에 이제 그 부엌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박물관 그 기념품 파는 그 기념품 샵 같은 게 있고요. 뒤쪽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뒤쪽에 또 이제 가문의 사당이 또 이제 별도의 건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들어오시는 입구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그 정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층 건물에 1층에 이제 지금 그 플랜을 보시고 있는데 일로 들어가면 가운데 중정이 있어요. 중정이 있고 여기 기프트숍 그다음에 갤러리 1, 갤러리 2 해서 바뀌었고요. 여기 이제 다이닝 홀이 있으면서 여기 이제 이쪽으로 나가서 이쪽 들어가는데 여기 또 이제 화장실하고 갤러리가 또 따로 있고요. 오피스인데 여기 또 샵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으로 또 나가게 되면 여기 앤세스트럴 템플 해가지고 가문의 사당이 아까 그 이 집안에 이제 요 옆에 건물에 별도로 이제 모셔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서 2층이 또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서요. 모든 방이 다 이제 그 박물관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가운데 부분에 중정이 있는 구조라고 그랬죠.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입구로 들어오면 입구에서 바로 반대쪽에 계단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 입구로 딱 들어온 거고 지금 계단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지금 중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들어와서 중정 보고 그 다음에 이 문에서 왼쪽하고 오른쪽에 이제 다이닝룸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이쪽을 통과해서 나가면 반대쪽으로 이 뒤쪽으로 건물 바깥쪽에 이제 그 사당이 이제 따로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들 다 그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박물관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자기라든지 돌이라든지 나전칠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가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많구나. 나전칠기 계통인데요. 이런 그 방마다 다 들어가면 가구가 다르고 또 찬장이나 뭐 이런 장이 있으면 거기도 다 이렇게 기물들이 사용했던 것들을 다 전시를 그대로 해놓고 있어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 페르나칸 문화의 그 정수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까 말라카에서도 바바뇨냐 그 하우스가 있었고요. 싱가포르에도 가면 페르나칸 뮤지엄이 있는데요. 아마 그 싱가포르의 페르나칸 뮤지엄하고 여기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페낭의 그 하우스하고 이 페낭의 페르나칸 맨션하고 이 두 개가 소장품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페낭의 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동네에 가장 부자가 살았던 집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고 다양한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이 다 전시가 되고 있어서요. 페르나칸 문화를 이해할 때는 아마 제일 중요한 데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의 이제 여기 핵심 구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 이제 페르나칸 맨션 이라고 돼 있지만 뮤지엄의 성격을 가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입장료도 받고 있고 이제 이러는데 들어가면 뭐 유물이 너무 많아서 물건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사실은 이 19세기에서 20세기 근대 우리가 문화를 또 잘 모르다 보니까 좀 낯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페르나칸 도자기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두색,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 분홍색, 노란색 뭐 이렇게 좀 그 독특하고 밝은 색으로 이제 문양을 그 표현한 것들이 되게 많고요. 기형들은 지금 보는 이 큰 항아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식기로 사용하는 것들은 같은 문양으로 일괄품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가 요 장에 들어가 있는 이게 다 한 세트가 같은 색으로 만들어져 있고 요쪽은 또 이렇게가 또 한 세트잖아요. 밑에는 또 이 밑에가 한 세트. 그래서 장마다 다 다른 세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자기의 수량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유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픈 전시되어 있는 것들도 좀 있고요. 안에 또 이제 들어가시면 도자기들 이렇게 그 대형 도자기들이나 아니면 이게 칠기상이라든지 또는 뭐 금속으로 된 거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찬장마다 또는 이렇게 그 벽장마다 다 전시가 돼 있어서 정말 엄청난 게 많은 양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식기로 사용했었던 도자기들이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페르나칸 양식의 도자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분홍색이 많고 색상이 독특한 요런 이렇게 연두색, 그 야광빛 또는 연두색의 하늘색의 막 이렇게 좀 컬러풀한 밝고 이렇게 색상이 다채로운 이런 도자기들은 사실 중국 내에서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마 경덕진에서 만든 것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경덕진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에 만들어진 것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이
페낭을 비롯한 그 페라나칸인들, 동남아의 화교들이 이제 이런 양식들을 특별히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안 나오고 이 동남아 지역의 그 화교 문화권 혹은 페라나칸 문화권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남아의 화교 문화권은 사실 순수하게 중국인들만으로 구성됐다기보다는 현지의 말라이 부인들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발전을 한 문화라서 이게 화교 이 순수하게 이렇게 중국적인 문화라고만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침실 중에 하나를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대 가문의 이제 사람들 그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수를 이게 여자들은 이 페라나칸의 여성들은 자수와 구슬공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수와 구슬공예품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다 많이 남아 있고 전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석 장식한 구슬과 보석을 꿰서 만든 이런 그 장식품들 이게 가짜 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조 그 예, 조화죠, 조화. 구슬로 만든 조화 장식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같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 분들이 여기 살았던 분들이 만들어 놨던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이런 그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양식을 따라서 하고 있어서요. 또 이게 완전히 중국식도 아니고 동남아식 이라고만도 할 수 없고요. 서양식하고도 적절히 섞여져서 아주 근드화된 이 근세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게 독특한 이 지역의 혼종적인 양식들을 보여주는 게 이 페라나칸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옷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옷처럼 이제 보이죠. 중국 옷처럼 보이고 중국식으로 이제 만들기는 했는데 이 페르나칸 문화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롱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말레이 전통 치마들을 이게 중국식 웃도기처럼 보이는 치파오에다가 밑에는 이렇게 사롱으로 보이는 긴 그 치마들을 입는 경우가 많아서요. 복장 역시도 약간 좀 혼종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페르나칸 양식의 그 도자기들이 이제 전시가 같이 돼 있고요. 집안에는 조상을 모시기 위한 사당이 별도의 공간에 따로 있는 것과 함께 불당을 차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집안에 차려진 불당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 도자기들은 역시 페라나칸 양식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제 화본으로 사용한 예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도자기 중에는 페르나칸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분홍색과 하늘색과 이렇게 색깔이 찬란한 그 파스텔 톤의 찬란한 색이 보이는 거와 함께 여기 있는 것들은 좀 더 중국의 오체 양식, 청나라 때 이제 만들어지는 오체 양식을 따르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일부 도자기 중에는 청아백자로 만들어진 예들도 있어서 도자기 양식도 사실은 페르나칸 양식이라고 하는 요 도자기들 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지막으로 보시는 이 거실 같은 경우에는 서양식의 의자와 테이블을 갖추고 뒤에는 그 중국식 산수화를 배경으로 놓고요. 중국식 도자기에다가 화분을 꽂아서 이제 그 장식을 한 실내 양식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먹었던 음식들, 부엌의 구조나 음식들은 이 페라나칸 문화에서는 말레이 문화를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음식의 종류나 이런 것들은 중국 음식, 특히 이제 광동성이나 복건성 출신 사람들이 이제 바바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광동이나 복건성 양식의 중국 음식 플러스 말레이 계통의 맛이 이제 첨가가 돼가지고 아주 독특한 페라나칸 음식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이런 식기들, 이제 주석으로 만든 식기들 같은 것들을 사용했던 흔적들이 전시돼 있고요. 이 페라나칸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본토인 그 말레이인과 이주민, 특히 이제 중국계 이주민 남자가 제일 많습니다. 중국계 이주민 남자와 본토 여성과의 혼혈들을 페라나칸이라 그랬고요. 더 옛날에는 중국에서 왔는데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페라나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페라나칸이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혼혈 내지는 혼종 이렇게 아니면 또 바뀐 사람, 섞인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페라나칸 문화가 다른 종교나 다른 저기하고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국계 남성과 말레이인 여성의 결혼에 의해서 나온 혼혈들의 문화들을 페라나칸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제일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화교 문화의 영향 내지는 화교 문화의 일부 또는 변형이라고 보는 것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페르나칸 문화에서 항상 이 바바와 뇨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바바는 이제 성을 물려주는 남성이 되는 거고요. 뇨냐는 이제 여성, 결혼한 여성, 말레이 여성이 되는데, 이 뇨냐들이 만들어낸 음식이기 때문에 이 바바들은 나가서 일을 하고 뇨냐는 집에서 가정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바들은 돈을 벌어오고 뇨냐들은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이 여기 보이는 이런 식기들이나 이런 것들에는 요냐의 그 양식, 요냐의 취향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 페르나칸 문화의 전통적인 음식들을 뇨냐 푸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중국 음식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먹어보면 맛이 조금씩 다른 이것이 이제 뇨냐 푸드이에요. 이 뇨냐 푸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식, 그 일반적인 중국식도 아니라 광동성이나 복건성의 중국 음식에다가 말레이식을 섞어서 이게 약간 카레처럼 걸쭉해지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고추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맵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맛이 아주 독특합니다. 저는 이 뇨냐푸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뇨냐푸드를 파는 데는 별로 없고, 여기 이제 싱가포르나 아니면 이제 페낭 같은 데 가시면 이거 드셔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중국식과 말레이식이 섞인 페르나칸의 전통 음식 양식이 이제 뇨냐 푸드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페르나칸 양식에 따라서 요즘 페낭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 뇨냐 푸드를 먹으러 가면 이런 식기에 이제 담아서 중국식처럼 주기는 하는데, 먹어보면 맛은 중국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뭐 코코넛이나 아니면 향신료 같은 것들을 좀 쓰고 그래서 좀 맛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페르나칸 문화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 페낭과 싱가포르 같은데 중국계 화교의 2세, 3세로 내려오면서 나오는 혼혈 문화의 특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싱가포르나 아니면 지금 말레이의 화교들의 문화들은 순수하게 본토 중국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고, 지금 오히려 이제 이 혼종적인 문화 양식을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이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페낭의 페르나칸 맨션을 중심으로 해서 페르나칸 문화들을 좀, 말레이 지역의 페르나칸 문화들을 봤고요. 페르나칸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말레이하고 싱가포르 지역에서 많이 쓰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중국의 화교들 문화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별로 쓰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많이 혼혈이 나오는 경우도 없고, 이렇게 독특한 문화적 전통들을 섞어서, 이게 다 혼종적으로 섞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여러 문화가 섞이는 지역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보이지 않고, 이게 말라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페낭,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이런 지역에서만 보이는 아주 영국 식민지와 포르투갈 식민지를 겪고 중국계 화교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인도 문화도 섞이고 하는 이 복잡성, 식민지 시기를 겪은 동남아 문화의 복잡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페르나칸 문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의 말레이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식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국식으로 많이 살아서 절에 많이 다니는 편이고, 그 다음에 도교 사원 같은 데도 많이 다니고, 유교식으로 제사 지냅니다.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문의 사당들을 다 집안에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전통 의례들을 중국식으로 지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이 중국어는 지방마다 조주 사람은 조주말을, 뭐 복건 사람은 복건어를, 광동 사람 광동말을 이렇게 다 다르게 쓰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서 왔다 그래도 이게 출신지가 다르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오히려 영어가 더 소통이 많이 됐고, 근데 이후에 20세기 이후에는 북경어를 이제 공용어로, 만다린이라고 하는 북경어를 공용어로 가르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하튼 지금도 뭐 이제 페르나칸 문화는 싱가포르가 말레이 지역의 화교 문화권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제 페낭 박물관 보시고 있는데요. 건물은 인제 영국 식민지 시대 때 인제 세워진 총독부 건물을 인제 박물관으로 지금 바꿔서 쓰고 있고요. 내용은 페라나칸 뮤지엄에서 보신 거랑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인제 좀 다른 게 있다면 영국인들이 인제 영국이나 서양 사람들이 와서 인제 그려 놓고 간 그림들, 스케치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아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쪼끔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긴 하죠. 역시도 여기도 바바와 요냐의 결혼 장면 사진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 건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결혼식에 사용하는 옷의 복원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다 있고요. 장신구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사진 전시가 상당히 많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주에 올라가면 18세기에서 19세기 이 지역을 방문했었던 그 서양 사람들이 그려 놓은 그 서양화들, 수채화라든지 뭐 이런 스케치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그 말레이 지역을 그린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근세기의 이 페낭 문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그 말라카와 페낭의 조지타운이라고 하는 그 두 지역 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말라카하고 페낭이라고 하는 데는 정말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다양한 인종들이 복잡하게 섞여서 아주 혼종적이고 독특한 양식을 만들었던 지역으로 이 근대기 문화를 이해할 때, 근대기 동남아 문화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이제 이 페낭 지역의 그 근대 문화에 대해서 그 서강대학교의 강희정 선생님께서 아편과 깡통의 궁전, 동남아의 근대와 페낭 화교 사회라고 하는 책을 그 푸른 역사에서 출간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 페낭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책을 이제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레이시아의 세계유산 4곳에 대한 그 강의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제3차 시는 싱가포르의 세계유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세요.